자, 한 시내버스 기사가 엄마 없이 홀로 정류장에 내린 어린아이를 그대로 두고 출발했다. 라고 어제 시끄러웠었죠. 일명 240번 시내버스 사건. 저희도 어제 집중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최초로 알려진 내용과는 달라진 게 너무 많습니다. CCTV에 담겨진 사건의 전말, 반전 그 자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성혜란 채널A 사회부 기자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운전기사 굉장히 인정도 없고 뭐 마치 악마처럼 묘사가 됐었어요. 첫 글에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엄마가 내리려던 찰나 문이 닫혔고 울부짖으며 아기만 내리고 자신은 못 내렸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자, 다음 이어서 보시죠. 아이 엄마가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그냥 쭉 계속 달렸다. 계속. 사람들도 다급해서 외쳐대는데 계속 무시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의문을 갖고 어제 실제 정류장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로 저희가 측정을 해 보여드렸었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검색어 1위, 오후 내내 240번 버스가 검색어 1위 아니었습니까? 네. 저도 그 검색어 1위인 걸 보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더니 방금 전에 앵커가 소개한 그 글이 떴어요. 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글을 보면 아니 세상에 이런 기사가 다 있어? 네. 이 아이 정말 잃어버린 거 아니야?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과 분노가 하루 종일 있었었는데 반전이 있었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CCTV가 공개가 됐던 겁니다. 네. 서울시하고 버스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네. 모자이크 처리하고 버스 내부 CCTV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 엄마 측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CCTV가 모자이크 된 채로 좀 이제 방영이 됐고 흘러나왔죠. 네. 근데 그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애초에 어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사항도 있었던 겁니다. 네.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4살 정도 굉장히 어린 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 7살 정도의 아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이가 먼저 버스 문이 닫히기 전에 혼자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16초 정도 문이 열려서 내릴 수 있는, 지금 아이가 지금 혼자 내리는 그렇죠.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껑충 뛰어서 그렇죠? 내리는 꽁충 4살, 5살 어린아이는 아니었죠. 아니려고 한 7살 7살 정도 하는 것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 10몇 초 정도, 한 16초 정도 문이 열려 있으면서 내릴 사람이 다 여유 있게 다 내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버스가 더 이상 내릴 사람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엄마가 급박하게 우리 아이 어떡하죠? 못 내렸어. 저 내려야 돼요. 이랬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냥 무시하고 출발했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하고 오늘 현장까지 다녀온 성혜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궁금한 게요. 버스 안에 있는 CCTV 내용도 확인을 해보셨죠?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성 기자가 직접 보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CCTV 내용 보면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버스 내부 CCTV를 네. 이제 직접 공개는 못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을 때는요, 좀 사실 내부가 상당히 좀 혼잡하고 아하. 가장 중요한 이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 어머니가 언제 이 버스 기사와 또 승객들이 같이 요청을 했는지 뭐 이런 모습까지는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약 10초 정도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아이 어머니가 이 버스 기사도 이걸 인지를 한 상황이었는데 아하. 사실 이 버스 차선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네. 이 도로가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인데요. 네. 버스가 이미 출발을 한 다음에는 4차로에서 3차로로 버스 노선을 차선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출발을 한 뒤에는 사실 좀 중간에 내리는 건 굉장히 좀 승객을 내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요. 이유는 네. 바로 옆에 우회전 차선이 있어서 옆에 지나는 차들과 이 사고 위험도 있고요. 네. 또 제가 버스 차고지에서 240번 버스를 직접 또 운행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번대역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로 앞에서 네. 이 멈춰서게 될 경우에 이 중간에 버스 승객을 내리게 된다면 옆에 굉장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또 사고 위험이 있어서 네. 승객들을 중간에 내리는 건 상당히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지도로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실까요? 그러니까 16초 정도 정차를 하고 있었고 10m 정도를 지나가고 이때쯤 아마 아이가 없는 걸 인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쭉 가다 보면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큰 교차로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러면 이쪽에서 건너기 전에 왜 차를 세우지 않았냐?
내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버스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봉이 쳐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갓길로 이동해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교차로를 건너가서 내려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건너가자마자 곧장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보면은 약 300m가 안 됩니다. 실제로 260에서 270m 정도라고 하는데 총 소요된 시간이 43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과연 일부러 내려주지 않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린 점이,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기사가 내려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일파만파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었는데 실제로 이 봤을 때 내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요. 이 차선 변경을 이미 4차로에서 3차로로 한 이후에는 오히려 승객을 내려주는 게 사고의 위험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위험하다 이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240번 버스 기사분들도 이렇게 현장에서는 승객들을 내려주는 게 뭐 그렇게 자기가 내려주고 싶어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와 전화를 했었죠. 이 버스 운전기사 어떤 분인지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20년 넘게 여기 운전을 하신 분인데 그동안 미련한 건 없었고 교통위반 딱지 한 번 안 끊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240번 버스 사건 인터넷에 이 한 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올린 최초의 글 때문에 사실 확인 없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최초 글을 올렸던 이 사람도 책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오늘 최초로 목격담을 올렸던 글쓴이가 좀 미안하다는 그 입장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원본 글을 삭제하고 이제 본인 때문에 굉장히 일이 커진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정신이 없다. 네. 또 당시에는 이제 본인은 아이를 찾는 엄마의 절박한 상황만 보고 있어서 주변의 어떤 교통 상황이나 이런 재반 상황들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아이 엄마와 아이 또 버스 기사에게 미안하다는 의견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났거나 그랬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됐을 텐데 해프닝이어서 다행입니다만 이 최초의 글 유포자 글쎄요. 이게 확인 없이 그냥 그렇다더라 하면서 마구 소문을 내는 이런 세태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글을 올린 사람도 좀 분명하게 확신은 못했지만 본인이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른바 SNS 시대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글을 올릴 수는 있겠죠, 본인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 판단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막 퍼나르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따져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도 같은 걸 할 때도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이런 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확산성이 크다 보니까 네. 순식간에 이게 정확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벌써 다 그냥 퍼져버리니까요. 그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 기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 엄마와 아이가 내리려고 했던 정거장은 어디였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측의 이제 입장을 좀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랑 이제 연락이 되니까 여쭤봤는데요. 네. 그 위치는 정확한 원래 목적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건대역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어머니와 아이가 내리려고 했던 그 정류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서 왜 내렸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직접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네. 추측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제 앞에 또래 나이대 아이들이 내리니까 좀 따라 내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추측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엄마하고 상관없이 혼자 내릴 때 이 엄마가 뭘 하고 있었는지 혹시 CCTV에 찍혔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느라고 아이가 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지.
네, 사실 그 내부 CCTV에서 만약 그런 모습들이 뭐 명확하게 네. 확인을 했다면 이 기사나 또 아이 어머니 사이에 뭐 이런 오해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요. 네. 당시가 또 퇴근길이었고 굉장히 내부가 혼잡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때 당시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는지는 사실 화면에는 안 나옵니까 CCTV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저희도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고 이제 나중에 놀라는 모습과 이 버스 기사가 이제 뒤돌아보는 모습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요, 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없다는 이제 결론을 네. 내렸고요. 또 어머니도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현아 기자 오늘 현장 취재하고 왔는데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